소개해 주세요. 이재명 후보가 알면은 또 서운하겠어요. 이재명 후보도 세 번만 연애해 주시죠. 이재명! 송파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송파위원장 최재성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망각의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또렷이 기억하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97년 그 혹독했던 IMF의 겨울 또렷이 기억하고 있고 박근혜 국정농단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 어제까지 안철수 후보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적확한 말이 있어요. 묻지마 정권 교체는 안 된다. 정권 교체했는데 더 나쁜 정권 들어서면 안 된다. 윤석열 찍으면 더 나쁜 정권 교체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정답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재명 후보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정권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묻지마 정권 교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다시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무지해서 IMF 국가 환란 같은 거 초래해서 온전히 그 고통을 국민들에 안기는 그런 정권 다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를 선진국 대한민국을 끌고 가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실력과 성과로 입증해온 이재명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같이 국가정책의 기본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정권교체 하나만을 외치고 아무런 전망과 비전 제시도 없이 대한민국 5년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대한민국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무런 제시도 하지 않고 정권교체 4글자 하나로 윤석열 후보는 출마한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 지원 추경 예산이 얼마 전 통과가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통과되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에서 300만원씩 추경 통과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300만원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 그거 선거 앞두고 매표행위 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상공인 지원 더 화끈하게 하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100일 안에 50조 만들어서 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과 정부가 추경을 했어요. 30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반대했어요. 하려면 왕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처리해놓고 그거를 매표행위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후보는 예산도 모르고 재정도 모르고 정책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다 합치면 수백조 원이에요.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냐 물으니까 무조건 재정 지출 구조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있는 예산을 깎아서 수백조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신용도가 최우수 국가예요. IMF 당시에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서도 가장 적은 재정 지출을 하고도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 만든 거 대한민국입니다. 1인당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 PPP GDP라고 하는데 그거 작년에 43,000불로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꼈습니다. G7 국가를 제낀 나라예요. 가장 적은 재정을 투여하고도 그런 나라고 신용등급 까딱없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체력 튼튼하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렵고 빚을 지고 하면은 지출 구조조정도 하고 필요하면은 국채로 얻어서 돈 많고 아직 재정 상태 까딱없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라는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가 왔는데 이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50조 주겠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자녀 낳는 사람들에게 100만원 1년 동안 주겠다. 병사 월급 200만원 주겠다. 그거는 또 민주당 것도 이 베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원 대책도 없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도대체 이게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경제의 경자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들은 다 모르셔도 돼요. 알리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 이재명 후보가 모르니까 알리백을 몰라요. 그 알당구 200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본인 알당구 500치니까. 알리백과 같은 것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로 정책을 바꾸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구글과 아마존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하거나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거래도 안 하고 납품도 안 받고 자기네들부터 그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징벌적 불이익이 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중체대한 것을 국민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대통령 후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생소한 단어 한마디입니까?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표를 놓겠다고 갈라치기 합니다. 젊은 남녀를 갈라치기 합니다. 구조적인 성불평등에 대해서 그건 개인의 문제이지 구조적인 불평등은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그래서 20대 남성표 없겠다고 젊은 남녀들을 갈라치기 하고 소위 세대포 이론으로 세대를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치보복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검찰왕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권위주의 시대에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검찰 예산 독립시키겠다는 거예요. 권위주의 시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서불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자기 아는 사람 내키는 대로 봐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키는 대로 구속시키고 수사하고 수사 기소권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세상 주물를 수 있고 정치도 주물를 수 있고 대한민국 주물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세계 최강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검찰을 그나마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뺏고 예산 독립시키겠다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안 했던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검찰왕국 만들어서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검찰을 소나기에 넣고 검찰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정치보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뭐가 됩니까? 어저께 토론 보셨죠? 대장동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악마시켰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자체를 포함해서 국가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대장동처럼 많이 환수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리 저지르고 돈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범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의 시조세입니다. 2009년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윤석열입니다. 다른 거 다 구속시키고 70명 구속시키고 민간저축은행 관계자 2건을 구속시켰는데 대장동 관계자만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때 1,100억을 불법 대출 받은 것이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비리는 윤석열 후보가 시조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팔리지 않는 집을 대장동 주범 김만배의 누나가 사주지 않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변호사가 누구예요? 오늘 윤석열 녹취록도 공개됐죠? 대장동 조우연이라는 대출 브로커의 변호사가 바로 특검 출신 박영수 변호사란 말입니다. 이 사람만 무혐의 처리했고 박영수 변호사하고 윤석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김건희 씨와 윤석열을 소개해준 사람 누굽니까? 삼부토건 조 회장 아니에요? 파주에서 삼부토건 개발 비리 여러 회사들이 관련돼 갖고 수사해가지고 다 구속시켰는데 삼부토건만 봐준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와 서울대 MBA 동기 신한저축은행 사건도 윤석열 검사가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닙니까? 이게 검사예요. 그리고 공정과 정의로 무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패에 저항하다가 그거 수사하다가 탄압받은 사람처럼 얘기해. 그러나 여러분, 문재인 정부 부패가 뭐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부패가 뭐예요? 원자력 정책을 수사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을 수사해서 황원부 장관 구속시킨 검찰 아닙니까? 정책을 수사하고 인사를 기소한 거지 문재인 정부 부패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녹취록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수사권 조정 동의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속고 검찰총장 임명한 거 아닙니까? 청문회에서 자기가 검찰개혁하고 수사권 조정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밝혀진 녹취록에는 경찰한테 수사권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 피해를 받고 탄압받고 그래서 국민이 불러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원래 검찰주의자고 검찰개혁 생각 없고 검찰총장 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임수하고 검찰총장 된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수사를 하고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꿈을 갖고 본인을 키워낸 겁니다. 그래서 가짜 공정 가짜 정의라는 겁니다. 삼부토건 봐주고 부산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봐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검찰권을 과거로 그냥 대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도 없애고 검찰 예산 독립시키고 막 출범한 공수처의 권한도 검찰한테 다시 주겠다는 검찰왕국 만들어서 정치 보복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윤석열 후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대한민국, 진전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드립니다. 가짜 안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국회에서 공개됐죠. 윤석열 후보는 부동시로 면제를 받았어요.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불법적인 병역 기피입니다. 병역 기피예요. 왜냐하면 군대 갈 때는 양쪽 시력차가 0.7이 났어요. 검사 임명받을 때는 양쪽 시력차가 0.3으로 줄었어요. 로펌에 갔다가 다시 재임명받을 때는 0.2로 줄었어요. 그게 다른 사람 눈으로 교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대 갈 때는 부동시로 면제받고 검사 임명받을 때 2번 동안은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총장 임명할 때 그때 다시 또 0.8로 안 좋게 돌아와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불법적으로 병역 기피를 한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입에서 매우 위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권 보수정권 불문하고 적어도 안보정책에서 3가지는 안 했습니다. 첫 번째가 윤석열 후보가 TV토론에서 얘기했던 한미일 군사동맹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도 안 했어요. 한미동맹은 강력하게 해도 일본 낀 한미일 군사동맹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전범국 일본이 패전 후에 국제사회가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하기 위해서 평화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고 전쟁할 수 없는 군대예요. 그래서 자위대예요. 그럼 군사동맹을 한다는 것은 일본 자위대를 정상적인 군대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아베 정권이 대한민국을 혐오하고 한일 간의 문제를 그렇게 일으키면서 양국의 적대적 관계를 형성을 해서 일본의 인기를 얻고 일본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그것도 아베 정권이 헌법을 개정해서 재무장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아베의 정치적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짜 안 보고 거짓말 안 보고 군 부동시로 가짜 면제 받은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송파 주민 여러분, 대통령의 무지는 위기를 갖고 옵니다. 안보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 사람 윤석열입니다. 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 사람 윤석열입니다. IMF 국가 혼란도 왜 왔습니까? 머리는 빌리면 되고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조깅 열심히 하던 대통령 그 시절 아닙니까? 100% 그 대통령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관리 못하고 누적되어 온 그런 문제들이 그 대통령 때 터진 겁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 머리는 빌리면 된다는 그 대통령, 경제 관료들의 허위 보고를 감별하지 못하고 IMF 국가 환란 위기가 대한민국 문턱까지 왔는데도 감지도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IMF를 맞았던 겁니다. 그 혹독한 겨울에 고통은 온전히 국민들 몫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거리로 쫓겨나가고 기업이 토살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은 IMF를 등짐처럼 지고 출범한 첫 수평적 정권 교체했던 김대중 정부와 함께 금목걸이 팔고 금발치 팔아서 IMF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 된 겁니다. 지도자의 무지는 위기를 갖고 옵니다. 그 위기는 온전히 국민 몫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대통령 안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왜 일어났습니까? 대통령의 무지가 측근들을 발효시키고 비선실세 최순실을 발효시켜서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헌법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가 무지해서 국정 파탄 일으킬 가능성이 큰 후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면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거예요. 한 명은 윤석열이고 한 명은 김건희 씨 아닙니까? 김건희 씨 스스로가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개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한답시고 귤 껍데기에 김건희 씨가 그린 거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대통령 2명 찍는 겁니다. 1인 1표가 아니고 2명을 동시에 찍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있는 곳에는 늘 사술과 주술 무속이 어른거렸습니다. 건진박사가 그렇고 성공선생이 그렇고 심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국정운영 체계에 있는 국무위원이라든가 청와대 수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는 정책적 과실이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무속인, 주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관상 봐주고 운세 봐주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개입하고 정책에 개입하면 그것이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무서운 국정농단 사건을 우리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속에 의지하고 주술에 의지하고 손바닥에 왕착 쓰고 스스로도 무지하고 김건희 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성파 주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되면요 이런저런 얘기가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악마 전략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후보 정가사범이라고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데 정가사범 맞습니다. 한 번은 후보 출마해서 지하철역에서 명함 나눠주다가 생긴 선거법 정가입니다. 무슨 부정하고 향응하고 후보 매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명함만 나눠주다가 걸린 거예요. 나머지 3개의 정권은 이재명 후보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비리를 파헤치고 부정의에 저항하다가 생긴 겁니다. 농협 불법 거액 대출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가 정권 한번,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료체계 중에 하나가 공공의료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의사를 증언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의사도 증언해야 됩니다. 지금 의사 정원을 못 늘려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할 말은 있겠지만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바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확진돼가지고 자동적으로 낫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중증으로 이전되고 그래서 사망하는, 이것을 최대한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민간 병원에만 의존해가지고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공공의료원들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요. 그 당시 변호사 이재명, 성남 시민들과 함께 대책에 만들어서 성남시 공공의료원 만들자고 했고 서명운동 받아서 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어요.
그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던 국민의힘 정신새누리당에서 46초 만에 부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성남시의회 점거해가지고 업무방해로 창고 하나 또 생긴 겁니다.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분당 파큐브 개발 비리 사건. 그거 파헤치다가 또 전과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부정축제를 했습니까? 돈을 먹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부정과 부정의에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회유당하지 않고 시민들 편에서 서민들 편에서 정의롭게 그렇게 싸우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과 사법 맞아요.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는 서민의 땀과 눈물을 알고 정의를 알고 특권과 반칙에 저항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전과사범이라고 공격하면서 그 상처에 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서민의 땀과 눈물을 스스로도 그렇게 살았고 하지만 굴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통령 되면 국민이 대통령 아니고 국민 바로 옆에 대통령 이재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만들어달라고 호소드립니다. 김종인 송파 주민 여러분, 내일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주변에 널리 해주시고 3월 9일 위대한 송파 구민의 선택으로 주술과 무속에 의존하는 후보 말고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 가동하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파괴시키지 않고 수호해 나갈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무지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게 IMF 국가환란에서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입증됐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국가정책 기본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에게 선진국 대한민국 맡기지 말고 실력으로 입증하고 성과로 말해온 연습이 필요 없는 경제대통령 이재명과 함께 해주십시오. 검찰왕국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치 보복할 그런 사람 말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더 진전된 민주주의 대한민국 만들어갈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도 송파 주민들께서 부족한 저를 201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4선 국회의원 만들어 주셨습니다. 재작년 21대 총선거에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낙선의 고배도 마셨습니다. 오늘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국민 속이는 속임수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역사와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 줬으면 하겠습니다. 저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세계경제 5강 G5 대한민국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의와 공정이 숨쉬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가짜 안보와 안보팔이 말고 안보와 경제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대한민국 평화와 경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세계경제 5강, 평화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꼭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